물음표를 가지고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았었는데 그 영상이 너무 쉽게 진짜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요 인터뷰하신 거였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드셨던 그 박사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처음에 지요셉 박사님이라고 인터뷰 이제 하신 박사님인데 이분의 영역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분이 마이크로바이옴 사업 총괄을 하시는 CEO이십니다. 그래서 이분이 국제 컨퍼런스 젊은 과학자상을 5번이나 수상하셨고 장내 미생물 서비스 개발 및 연구를 총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미생물학 SCI 논문을 30편 이상 쓰셨는데 이분이 본인을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미생물 사랑하는 미생물 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 인터뷰하시는 분이 H.M. 파머가 어떤 곳이냐 물으니까 이분이 자신의 똥을 통해서 예전 왕들만 누리던 똥 베네피스로 그 귀한 걸 그 시절 어휘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해준다. 그리고 비싸고 정말 정밀하고 현대화된 장비로 그 고객들의 맞춤형 식단부터 건강 분석 그리고 어떤 바이오틱스를 드셔야 하는지까지 그 플랫폼 안에 집약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 연구를 같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비레름 홀 자펠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헬스케어에 관련된 이 신기술을 아메이한테 독점으로 제공을 해주셨대요.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분이 여쭤보니까 현 세계식물미생물연합회 회장님이시다. 근데 이분이 그 지금 현재 그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도 계시는데 이분과 함께 연구를 해서 지금의 결과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파머스 기술이 뭐냐고 물었을 때 이 박사님께서 개인의 장 환경을 복제하여서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난주 미팅 때 제가 윤은모사님께 여쭤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저희가 다 유산균이라고 말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같은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. 있나 봐요. 그래서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되게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. 그래서 유산균은 젖산을 만드는 미생물들을 하나로 모아 만든 집합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뭐 김치나 피클 등 발효식품을 예를 들으셨고요.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의 큰 범주 안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들을 골라 놓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그 미생물들의 유전체를 의미하는데 미생물과 생태계를 합친 용어잖아요. 그래서 장 안에 있는 수십 조에 달하고 수백 개의 다른 종류의 미생물들이 모여서 사는 환경을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냐 그랬더니 그냥 말 그대로 그 이유다. 근데 미생물들은 장 안에만 있는데 사람들이 먹은 음식이 소장에서 흡수되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분해해서 뭐 단세지방산도 만들고 비타민 등등 그런 걸 만드는데 이거 하나로 그 몸을 건강하게 하고 뇌 기능도 좋게 하고 그 면역 기능도 좋아지게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핵심 원천은 포스트 바이오틱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3가지 질문이었는데요. 마이크로바이옴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딱 물으니까 그 신경기능, 면역기능, 장기능, 대사기능 이걸 다 하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박사님이 얘기에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주셨고요. 그럼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맞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제왕적 기회로 태어나고 자연분만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분유를 먹고 모유를 먹고 자란다는 거죠. 그래서 출생부터 성장까지 사람마다 무한한 경우의 수가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은 생애 일대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듯이 같은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진 사람도 없다.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. 그래서 적절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냐 물으시니까 6개월에 한 번 권장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파마스의 첫 단계가 지금 뭐 이렇게
다른 그 위에 그 핀분들은 이거 지금 받으셔서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근데 그 첫 번째가 분변 채취였잖아요. 그래서 이 분변 채취 그 저희가 팩을 구매를 하면 첫 번째 반송 그 수거 신청이 필수래요. 그래서 수거 신청을 하고 1일 전에 체변을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거를 수거한 거를 다 잘 봉합을 해서 문 앞에 두시면 택배 기사님이 갖고 갑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. 수거 신청일에 체변 후에 7일 이내에 무조건 그 분석 기관에 도착하는 게 필수래요.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분변을 그 계량 스푼이 그 통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정확한 양을 계량해서 섞어주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전처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똥 안에서 핵심 미생물만 분리한 다음에 보관 작업을 하는데 그 플레이트 안에 미생물들이 그 착각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. 장 안에 있는 그 상태의 사람에 있는 장 안에 있는 모습 하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도록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. 그래서 산소도 없고 온도도 완벽하게 만들고 습도도 완벽하게 맞춰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프로바이오틱스랑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장을 그대로 복제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질문하시는 인터뷰하시는 분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왜 6가지만 만들었느냐 10가지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40가지의 표본을 가지고 다양한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40명의 분변을 시료를 해서 1600회 이상의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최종 선발된 6가지 복제 장 시스템이 지금의 6가지 그 저희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건 정말 그 특별한 시스템이다 얘기를 해주셨고요. 지금은 유전자들을 AI가 정확하게 읽어내고 검사 결과지까지 5주 안에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. 진짜 완벽하다고. 그래서 여기 그 검사지를 화면에서 보여주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미생물 관련이 있는데 체지방 조절 관련 미생물에 대해서 그 여자 인터뷰하시는 분이 관심이 많다 그랬더니 뚱뚱한 사람한테는 똥보 유산균이 있다. 그런 관련 미생물이 있다. 그리고 수면 관련 미생물도 있는데 이 장내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나 트립토판에 연결된 다양한 분해하는 것들이 사람의 정신 건강과 수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 등 환경에 따라 변해가는 개개인 고유의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지금 존재한다는 거고요. 면역 세포의 70%가 장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데 장내 환경과 면역 기능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거 결과지가 나오면 HM 파머 그 홈페이지 예약을 하면 예약한 시간에 전문가가 정밀한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키트 저희가 사는 거를 하면은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키트 이 통을 보면 그 통 안에 숟가락이 있대요. 근데 그 숟가락에 담은 분변을 5g 가득 담으면 5g 정도가 된다는데 연구 결과를 해보니 5g 이상이 돼야지 자세한 미생물의 결과치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된변이든 묽은 변이든 이렇게 꽉 차게 그림에서처럼 꽉 차게 체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 꼭 뚜껑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닫으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도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바나나로 영상을 해주신 건데 이게 변이면 바나나가 변으로 쳤을 때 변이 앞으로 나온 방향에 따라서 아침밥, 점심밥, 저녁밥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어느 뭐 가운데를 푸든 뭐 중간에 앞을 푸든 상관은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저는 신기했어요.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. 과연 정말 어디를 펴야지 정확하게 이게 분석이 되니까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가장 먼저 자신의 똥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많이 하셨고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꼭 검사를 하신대요. 그래서 내가 뭘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난지가 궁금해서 또 더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건강을 챙겨지고 있고 몇 년간의 데이터가 계속 모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
마이크로바이옴의 개선 여부는 똥냄새로 알 수 없대요. 왜냐면은 미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. 이게 뭐 한 2, 3일의 습관을 가지고 그 검사를 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던데 보니까 왜 음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그래서 그 항생제를 드시는 분도 있고 음주를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평상시 식습관이나 음주 습관, 생활 습관을 유사한 날 체변을 꼭 진행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대장 내시경을 시행한 후에는 2주일 뒤에 체변을 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,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기간을 피해서 체변을 하시면 좋다고 하셨고요.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의 가장 비슷한 식습관을 가졌을 때 체변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여기까지입니다.